안녕하세요. 함께 누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 건강이 필요해 TV의 김송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사증후군입니다. 대사증후군은 현대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경험하는 건강 문제 중 하나이며 심각한 만성질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대사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예방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사증후군은 당뇨병, 심혈관 질환, 비만, 고지혈증 등 증상이 개인에게 동시에 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심장과 뇌혈관의 위험한 질병이 동시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서울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은 18세에서 39세의 서울대 대학생 12,000명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발병 요인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서울대생의 절반가량이 주 4회 이상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은 대사증후군이 생길 확률이 아침 식사를 매일 하는 사람들보다 무려 73%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이 모든 요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첫째,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면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에 비해 점심 식사 후 혈당 반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혈당 수치가 올라가게 되어 당뇨병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높은 혈당 수치가 반복되면 이를 조절하는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고, 이 때문에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고혈당 상태가 지속될 수 있으며 대사증후군의 발생을 촉진시킵니다. 둘째, 아침을 안 먹으면 오히려 체중 증가로 이어져 대사증후군 발생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침을 안 먹으면 오히려 체중이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을 거르고 바로 점심이나 저녁을 먹으면 식욕 촉진 호르몬이 쌓여서 과식과 폭식을 할 가능성이 대폭 높아지게 되고 반복적인 과식으로 이어져 비만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비만은 대사 기능을 방해하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체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인슐린 저항성과 혈당 조절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스트레스는 대사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심박수와 혈압을 높입니다. 이 때문에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되고 지속적이고 과다한 이 호르몬의 분비는 고혈압, 고지혈증, 내장지방 축적 등의 대사증후군을 유발합니다. 넷째, 신체활동 부족도 대사증후군의 큰 발생 요인 중 하나입니다. 부족한 신체활동은 체지방 증가와 근육량 감소를 유도하여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대사 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사 이상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과 같은 생명에 위험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사증후군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대사증후군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를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채소, 과일, 곡물 등의 식품을 다양하게 섭취하고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또한 당류나 포화지방이 많은 가공식품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걷기와 자전거 타기 등의 운동을 일주일에 최소 2시간 이상 하도록 하며 달리기 등의 고강도 운동을 매주 1시간 이상 하는 것이 대사증후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사증후군을 초기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관리를 미루다가 대사증후군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져 손쓸 방법이 없어지게 되면 안 되겠죠. 오늘은 대사증후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고령층일수록 정말 가볍게 여기기 어려운 질병입니다. 여러분도 이에 대해 인식을 높이고 적절한 관리를 통해 건강한 하루를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